자, 엔비디아가 컴퓨터로 맞춤형 인공지능 챗봇을 실행할 수 있는 앱인 Chat with RTX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AI 모델 같은 경우는요, 문서나 동영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질문에 답하는 상당히 간단한 기능이 있는데요. 자,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메타의 라마2와 미스트랄을 이용합니다. 둘 다 상당히 훌륭한 오픈소스 AI 모델로 정평에 나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애용하는 모델이죠. 아니, 엔비디아에서 나온 챗봇은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대단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챗GPT 같은 챗봇 이용하실 때는 사용자가 물어본 내용을 어디에서 검색을 합니까? 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Chat with RTX 같은 경우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PDF나 엑셀, 텍스트 파일 등을 인식하고 답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엔비디아 에이스 기술이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냐라는 질문에 내부 파일을 이렇게 뒤져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결정적인 엔비디아 AI 모델과 챗 GPT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I가 엄청나게 열풍이 일고 있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진짜 꼭 알아야 돼요. 먼저 컴퓨팅을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인터넷과 연결되는 컴퓨팅이고요.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온 프레미스 혹은 온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기계 자체에서 돌아가는 컴퓨팅이에요. 자, 이 둘의 차이를 확실히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반면에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터넷 서버와 연결될 필요 없이 그냥 디바이스 자체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클라우드 서버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지연 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리단 말이에요. 반면에 엣지 컴퓨팅은 상당히 빨라요. 굳이 클라우드와 연결을 안 해도 기기 자체, 그러니까 로컬 디바이스로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AI 모델 같은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당히 많은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챗 GPT의 일족의 파라미터, 그렇게 거대한 연산을 해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라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오픈소스 모델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적용 방식도 달라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에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학습할 때 뭐 수조 마일의 데이터를 넣고 어디서 학습을 시킬까요? 당연히 슈퍼컴퓨터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학습을 시키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율주행을 할 때 매번 슈퍼컴퓨터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장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이걸 슈퍼컴퓨터랑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 차량 안에서의 엣지 컴퓨팅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니까 피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론이라는 영역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크고 느리지만 정확하다.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우리 근처의 기계들을 이용하는 대신에 빠르고 추론에 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세계의 유수의 빅테크 기업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카드를 진짜 수십만 장씩 긁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덕분에 지금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세계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 글로벌적인 AI 열풍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됐죠. 그만큼 이 AI 제너레이션에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될 코어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도 AI와 명맥을 함께 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못지않게 엣지 컴퓨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새로운 프로세서죠. A17 프로 칩 같은 경우는 뉴럴 엔진을 벌써 16코어까지 늘렸어요. 이게 바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엣지 컴퓨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도 AI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이것도 역시 엣지 컴퓨팅, 온 디바이스 AI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프롬프트로 그림을 만들어주고 자연어를 생성하는 게 전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됐었는데 이제는 굳이 클라우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 칩 내부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인터넷 연결해서 하면 되지 왜 칩 내에서 저품질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영상 보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현존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카메라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거칠 시간이 없어요. 빛을 트래킹하는 레이 트레이싱 기술도 마찬가지고 보안 기술도 외부랑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화제가 됐죠.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실시간 통역 기술 역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엣지 컴퓨팅, 기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온 디바이스 AI의 사용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최근에 엔비디아와 협업 코어 스크린스사의 사용 방법인데 여러분 흔히 아시는 그 무인 점포 기계를 이제 판매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이 음료수를 빼마시자 방금 이렇게 재고 관리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이제 비전 기술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나갔는지 바로바로 추적이 가능하니 소매업계에 완전 혁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격도 연동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재고가 다 떨어졌다면 자동으로 주문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캐셔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뭘 샀는지 그냥 핸드폰으로 띠링 알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흔하죠. 자, 지금 보시는 서비스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전부 다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고 온 디바이스 AI 형태로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AI 칩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압도적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제 프레시던스 리서치 자료를 보면 이제 AI 칩 성장 속도가 대략 연평균 20%, 진짜 큰 수치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시장의 최강자이자 압도적인 강자가 바로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이 절대아성에 도전할 기업은 현재까지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장 규모가 워낙 넓은지라 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 경영, 경제 얘기 들려드리는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